민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구례 땅에 박만석이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부지런히 돈을 모아 고리대금업으로 큰 돈을 벌어 구례에서 손꼽히는 갑부였지요.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박대감을 금박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답니다. 그런 박대감이 어느 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새 아내에게 푹 빠져 매일같이 안방을 찾아갔지요. 부인, 어제 먹은 뱀탕이 효력이 좋구려. 오늘은 꼭 성공할 것 같소. 아주 몸에 힘이 불끈한 게 내 당장 일을 치러야겠소. 불끈한 게 맞긴 하나요? 또 지난번처럼 꼬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라니까 왜 자꾸 못 믿는 거요? 젊은 부인이 이부자리를 깔자 박대감은 허겁지겁 부인을 올라탔지요. 드디어 맞상대를 하려는 찰나, 하이고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 박대감의 몽둥이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박대감이 이리저리 용을 써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뱀탕은 무슨? 박대감은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었답니다. 아니, 내 구렁이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제 보니 이빨 빠진 불뱀이나 다름없구나. 에휴. 젊은 부인의 한숨 소리에 박대감은 고개를 푹 숙였지요. 결국 그날도 헛물만 킨 박대감은 맥없이 마루에 나가 주저앉았답니다. 박대감은 거금을 주고 데려온 아내와 아직 제대로 된 거사를 치르지 못한 것이 억울했습니다. 처가에 큰 돈까지 주고 데려왔는데 정작 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말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답니다. 오냐? 이렇게 된 거 팔도의 보약이란 보약은 전부 구해 먹으리라. 내 반드시 일을 치르리라. 박대감은 조선팔도의 사람을 보내 남자에게 좋다는 보약을 모조리 구해왔답니다. 특히 남자에게 좋은 약재라면 역시 뱀탕 아니겠습니까? 살모사, 구렁이, 독사 등 온갖 뱀으로 뱀탕을 끓여 먹었지요. 젊은 아내 또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늙은 남편에게 시집 와서는 홀로 밤을 지새우니 말입니다. 아버지 배가 침몰하지만 않았어도, 박대감이 빚을 대신 갚아주지만 않았어도, 아니야.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돼. 내 팔자를 탓해야지. 마님은 외로운 밤마다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느덧 여름이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또다시 보약을 구하러 강원도에 가고 집안에는 하인들과 젊은 마님만 있었지요. 심심해진 아내는 더위를 식힐 겸 섬진강으로 뱃놀이를 떠났답니다. 하인들과 함께 배에 올라 강바람을 쐬고 한창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배가 강바닥 바위에라도 부딪혔는지 갑자기 배가 흔들리더니 마님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강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배를 돌리는데 한 청년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하인 동필이었지요. 동필은 물살을 헤치고 마님에 다가가서는 멋지게 마님을 구해냈답니다. 꼴깍꼴깍 물을 마시며 숨이 넘어갈 뻔한 마님은 머슴 동팔이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물 밖으로 끄집어진 마님은 옷이 푹 젖어서 안과 밖이 그대로 보였지요. 헌데 지금 그것이 대수겠습니까? 연신 물을 토하던 마님은 동필이 품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고맙다. 동필아. 내 덕분에 살았구나. 하마터면 그대로 용궁으로 갈 뻔했구나. 아닙니다요, 마님. 마님이 물에 빠졌을 땐 정신이 없어 일단 구할 생각뿐이었습니다요. 마님은 그제야 동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필은 근육이 탄탄한 청년이었는데 얼굴도 사내다운 매력이 넘쳤답니다. 해서 마님은 자신을 구한 하인에게 가슴이 쿵쿵거리며 두근거렸지요. 동필이 역시 젖은 마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여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둘은 마님과 머슴이 아니라 사모하는 남과 여가 되고 말았답니다. 마님은 강가로 나온 후 넌지시 동필이를 불렀답니다. 내가 날 구한 상을 내릴 터이니 이따 조용해지면 안방으로 오너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에게 푹 빠진 동필이는 지체 없이 마님의 명령을 수행했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둘은 안방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안방에서 둘의 눈이 찌르르 마주친 순간 둘 사이엔 남과 여가 따로 없었습니다. 외로웠던 마님과 머슴 동필은 서로에게 이끌렸답니다. 둘은 두근거림을 참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녀가 하는 일을 시작하고 말았지요. 눈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맞잡은 손은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뿜는 숨은 어찌나 단지 과수원에 온 것 같았지요. 오랜만에 마님은 사내의 물건이 좁고 깊은 계곡을 헤집자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졌지요. 그렇게 뜨거운 사이가 된 마님과 머슴은 왜 이제야 만났을까 원망하며 함께 즐겁고 황홀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거사가 끝나자 어느새 미연니여 태가 지고 있었지요. 마님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안으로 파고드는 구렁이처럼 동필이는 마님의 좁고 깊은 곳으로 헤집고 들어가 답답함을 구석구석 풀어주었던 것이지요. 뒤늦게 사내의 매력을 알게 된 마님은 모르던 시절이 원망스러워 억울할 정도였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마님은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지요. 둘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 며칠 후 박대감이 돌아왔습니다. 강원도에서 귀한 약재를 구해왔다며 신이 났지요. 부인, 이번엔 50년 묵은 산삼을 구했소. 효험이 대단하다 하니 기대해도 좋소. 그래요? 이번엔 믿을만한가요? 효험이 탁월하다고 하니 이번엔 믿어보시구려. 박대감은 어서 잠자리에 들자고 성하였지요. 50년 묵은 산삼으로 뱀탕을 해먹은 박대감이 부인을 향해 어서 이불이로 오라고 재촉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박대감이 마님을 올라타고 거사를 치르려 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대감의 몽둥이는 시작하기도 전에 또다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지요. 박대감은 초라해진 분신과 함께 조용히 안방을 나섰답니다. 박대감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지요. 상심한 아내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박대감은 반드시 일을 치르리라 다짐하며 의지를 불태웠지요. 하기사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어찌 헛물만 켜고 싶겠습니까? 박대감은 이번에야말로 영험한 뱀을 잡아먹고 부인과 첫날 밤을 치르겠노라 맹세했답니다. 오냐, 이번엔 제주도 땅으로 가리라.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백사를 잡아먹고 기필코 수건을 이뤄야겠다. 도끼가 바짝 오른 대감이 제주도로 떠나자 마님은 또다시 동필이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날이 더워 등목을 좀 해야겠다. 달이 뜨면 개울로 나설 터이니 내가 와서 목욕을 좀 돕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렇게 둘은 한밤중 개울가에서 다시 만났답니다. 자주 만날 수 없는 사이라 그럴까요? 감질나게 만나는 동안 둘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있었지요. 동필이는 마님을 보자마자 바로 눕히고 올라타서는 물건을 들이밀었지요. 마님의 신음소리가 계곡을 메아리치고 허리는 자지러지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또 다른 하인 석봉이 둘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봉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둘을 엿보고 있었지요. 허나 동필이와 마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육신을 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답니다. 허, 년놈들이 아주 신방을 차렸구나. 아주 떨어질 줄을 모르는구만. 남몰래 마님을 연모하고 있던 석봉이는 둘의 몸짓을 보며 질투의 불길을 태웠지요. 날이 밝자 동필이 일하러 가려는데 석봉이 불러 세웠습니다. 동필아, 마님께서 급히 심부름을 시키셨다. 개울가에 가서 뭘 좀 가져와야 한대. 개울가요? 혹시 석봉이 자네 뭘 본 건가? 보긴 뭘 봐? 난 어제 골아 떨어져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다행이고 마님이 뭘 가져오라고 하시는가? 며칠 전에 개울가에 금비녀를 두고 오셨다더군. 오늘 급한 일이 있으시니 자네가 대신 가져다 달래. 석봉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필은 석봉의 말을 믿고 서둘러 개울가로 향했지요. 석봉은 동필이 떠나는 것을 보고 빙긋 웃었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동필의 뒤를 밟았지요. 개울가를 뒤지던 동필은 절벽 끝 바위 위에 놓인 금비녀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건 석봉이 몰래 놓아둔 것이었지요. 아, 여기 있었구나. 동필이 금비녀의 손을 뻗는 순간 바위 뒤에서 석봉이 튀어나와 동필을 밀어버렸습니다. 불시에 공격을 당한 동필은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요. 동필을 없앤 석봉은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하인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지요. 동필이 마님의 금비녀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성실해 보이던 동필이 그런 짓을 하다니 참으로 사람 속은 모르는 일이지. 하인들은 혀를 끌끌 찼답니다. 마님의 상심은 더욱 컸습니다. 그냥 달라고 했으면 줬을 텐데 어째서 훔쳐 달아난 걸까? 마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석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주겠느냐, 석봉아? 석봉은 정성껏 마님을 위로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답니다. 그렇게 석봉이는 꿈에 그리던 마님을 위해 열과 성의로 봉사하는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이후로 석봉이는 틈만 나면 마님을 찾아 위로와 봉사를 했답니다. 사실 석봉이는 머슴들 중에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답니다. 동필이보다 강인한 석봉의 왕뱀 같은 물건 덕분에 마님은 점점 더 시름을 잊을 수 있었지요. 한편 절벽에서 떨어진 동필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행히 물속으로 떨어져 큰 상처는 없었지요. 하지만 거센 물살에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며칠 후 정신을 차린 동필은 곧바로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속 동굴에 몸을 숨긴 채 석봉의 배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하였답니다. 아무래도 석봉이 그것이 아무런 곡절 없이 자기 공격했을 리 없었을 터이니까요. 동필은 머리를 산발로 흐트러뜨리고 얼굴에 검은 물감을 칠했습니다. 거지 모습으로 변장하고 마을로 내려왔지요. 덕분에 아무도 그가 동필인 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석봉이 자기가 금비녀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게다가 요즘은 마님의 신임을 받아 늘 곁에 붙어 다닌다는 것이었답니다. 이제야 수수께끼가 다 풀린 것이지요. 해서 조용히 박대감댁을 엿보니 밤만 되면 석봉이가 마님의 침소를 찾는 것이었지요. 석봉이는 마님과 밤새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석봉 그놈이 마님을 노리고 있었구나. 동필의 눈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지요. 하지만 곧바로 들이닥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인인 자기가 아무리 말해봤자 마님이 부인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동필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박대감이
곧 돌아온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무릎을 탁 치고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며칠 후 한라산에서 백사를 잡아온 박대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대감은 마당에 불을 피우고 직접 뱀탕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절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머슴들에게 지켜보라며 신신당부를 했지요. 이건 귀한 약재니 밤새 끓여야 한다. 머슴들은 뱀탕이 다 끓을 때까지 번갈아가며 약탕기를 지켰답니다. 워낙 귀한 백사로 끓인 탕이니 하룻밤을 밤새 끓여야만 했지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석봉이 약탕기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동필이 석봉 앞에 불쑥 나타났지요. 동필은 머리를 산발로 흩날리고 얼굴에 붉은 물감을 칠했습니다. 옷은 물에 푹 적셔 마치 물귀신처럼 보였지요. 석봉아, 내가 감히 날 죽였느냐? 동필의 모습을 본 석봉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던가요? 저지른 일이 많던 석봉은 너무 놀라 거품을 물고 쓰러졌답니다. 동필은 재빨리 금비녀를 꺼내 석봉의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잘 끓고 있는 뱀탕을 발로 차 엎어버렸지요.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모습을 숨겼답니다. 우당탕. 큰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벌어진 뒤였지요. 귀한 뱀탕이 땅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놈 석봉아, 내가 감히 내 귀한 뱀탕을 쏟았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약재인 줄 아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박대감은 쓰러진 석봉이를 마구 때렸답니다. 한참을 맞은 석봉이 부스스 일어났을 때 석봉의 품에서 금비녀가 툭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뱀탕을 엎고 비녀까지 훔친 석봉은 박대감에게 호되게 매를 맞고 멍석마리를 당했답니다. 온몸이 성한 곳 없이 두들겨 맞은 석봉은 그대로 구례 땅에서 쫓겨났지요. 뱀탕을 잃은 박대감은 또다시 약재를 구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백두산 산삼을 구하러 북쪽으로 떠났지요. 한편 마님은 석봉이 금비녀를 훔쳤다는 말에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그리고는 사라진 동필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후회했지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박대감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필이었지요. 약초를 구하다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요. 10년 감수하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동필은 석봉이 밀었다는 말은 쏙 빼고 그렇게 둘러댔지요. 하지만 사내가 그리웠던 마님은 동필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답니다. 그리고는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지요. 동필아, 정말 보고 싶었다.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느냐? 저도 마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요.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말거라. 위험한 곳도 가지 말고. 네, 마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로 동필이는 쫓겨난 석봉이 대신 마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전보다 훨씬 조심해서 들키는 일이 없었지요. 그렇게 한 석 달쯤 즐거움을 누린 동파리는 달도 뜨지 않는 어느 깜깜한 밤 마님의 귀한 폐물들을 모조리 훔쳐 달아나 버렸답니다. 제대로 한몫 잡아버린 것이지요. 마님은 비싼 폐물을 모조리 잃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박대감이 모르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그 뒤로도 마님은 보약을 구하러 전국을 떠도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청산과부처럼 외롭게 살았답니다. 가끔 너무 외로웠지만 석봉과 동필의 일을 떠올리며 꾹 참았지요. 세상 일은 자기가 뿌린 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마님이 동필을 저버리고 석봉에게 마음을 준 것도, 나중에 동필에게 당한 것도
모두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늘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행동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